우리는 보통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과 심리학의 접점에서 발견된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전제한 데이터만을 필터링해서 눈앞의 현실로 재구성합니다. 즉,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의식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실행 중인 프로그래밍 결과만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는 프로그램의 근본 소스 코드, 즉 여러분의 전제를 바꾸는 법을 배울 겁니다. 전제의 법칙은 여러분의 운명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신비로운 방법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꿈의 끝은 됨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우리가 바라던 존재가 이미 되었음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을 구하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된 것은 구할 대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것을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합니다. 이것은 단지 영원한 진리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전제함이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잠재의식 활동의 영역이며 노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제는 의식을 최고 높은 수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비주의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처럼 가질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끈질김을 통해 이러한 전제가 실제 사실이 될 때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의 다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주변 세상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의도한 결말로 이끕니다. 그렇기에 사건들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전제일 뿐입니다. 삶이라는 드라마는 마음에 관한 드라마이며 그 드라마 전체는 우리가 전제한 것들에 의해 써지고 만들어집니다. 원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전제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전제의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행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전제의 법칙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진실을 말해보자면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전제한 것에 의해 결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 전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다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실로 인식한 것을 필연적으로 성취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과거가 자연적으로 발전해서 미래가 된다고 믿지만 전제의 법칙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통해 육체가 아닌 마음으로 먼저 그곳에 가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다시 마음 세상에서 육체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이 바뀌면 그 결과로 삶이 변화되지만 깨어나지 못한 자들의 눈에는 그런 결과들이 의식의 변화로 일어난 것이 아닌 우연처럼 보이거나 외부 세계의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운명은 그런 외부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자아관념,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비록 그것이 지금은 거짓일지라도 끝까지 고집하면 사실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이상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가 이미 그 이상적 모습이 되었다고 상상해야만 비로소 현실에 나타납니다. 근본적인 심리적 변화, 즉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갖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우리의 상상력 사용 능력의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단언하는 것, 이런 태도가 우리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필수 조건이기에 만일 그렇게 단언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모든 변화는 상상에 기초하며 우리가 자신을 특정한 변화된 상태에 완전히 내려놓아 순응시킬 때 이런 상상 속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내맡기듯 우리는 우리의 이상에 자신을 내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상에 완전히 내맡기는 것만이 그 이상과 하나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현실과 같은 감각적 생생함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상상해야 하고 소원이 성취된 그 느낌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그 느낌을 계속 지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느낌은 그것과 모순되는 생각들을 의식 밖으로 몰아낼 것입니다. 소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전제가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면서도 그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전제의 법칙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며 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법칙을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소원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전제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흥미진진하게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존재로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높은 자아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현재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상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모습 그대로 남게 됩니다.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충실히 체계적으로 키워나간다면 우리의 소원은 성취를 약속받게 됩니다.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가지면 미래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삶이라는 연극은 마음에 관한 드라마이며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이 그 드라마 안에서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건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전제한 것들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주인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던 자유와 행복을 맛볼 열쇠를 갖게 됩니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상상력을 통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상태나 되고 싶은 사람의 이미지를 마음으로 그려야 합니다. 이제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는 그 느낌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 영상을 시각화하고 그 후에 마치 그것이 우리 주변 세상에 형성된 것처럼 그 상태에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단지 마음속의 이미지에 불과했던 것을 확고한 현실처럼 바꿔줍니다. 위대한 비밀은 통제된 상상력과 실현시키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확고하고 반복된 주의 집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세상 안에서 이상을 창조하고 우리가 이미 그 이상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그 이미지로 변형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생각하면 모든 상태는 단순한 가능성으로 존재하게 되지만 이상에서 생각할 때는 강렬한 현실이 됩니다.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계속 머물면 그 상태의 결과물을 얻게 되는 반면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 결과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상상력이 구원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은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확고부동한 상상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법은 상상력을 통제하고 주의력을 잘 유지해서 소원이 성취된 느낌에 의식의 초점을 반복적이고 확고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속시킴으로써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이 마음을 가득 채워 다른 생각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란 현실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상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상상 속 경험을 꾸준히 유지하면 우리의 소망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전제한 것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전제의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미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제의 힘을 완벽하게 익힌다면 정말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삶의 사다리를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이상은 실현됩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단서는 우리의 이상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여 자신을 그 이상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이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은 각각 그것과 대응하는 현실 세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잘 관찰해 본다면 완전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전제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전제의 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현재 상황을 무시하고 이미 소망이 성취되었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 외침에 대답할 것입니다. 전제의 법칙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낌을 갖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떤 전제를 취할지 통제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 속에서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일지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보다 넓게 만들어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고 보다 고귀한 삶으로 인도하는 우리 손에 든 열쇠일 것입니다. 빛은 의식이며 의식은 다양한 형상과 수준으로 나타날지라도 결국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무한하게 많은 상태들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에는 실제로 분리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나라는 의식은 나눠질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부자, 가난한 사람 혹은 도둑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내 존재의 중심인 나는 내가 가진 자아관념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나의 존재 중심에는 나만이 존재하며 이것이 수많은 형태들과 자아관념을 외부 세상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면 인간은 좋든 나쁘든 자기 운명의 결정권자가 되며 나에 대한 자아관념, 즉 나의 삶에 대한 반응들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결정짓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런 원인에 대한 진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병을 앓게 될 때 우리는 병의 원인이 나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정의된 자아관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 재료가 그 자아관념에 맞춰 특정하게 배열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삶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든 그것들의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실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아관념이 그 존재의 형태와 환경을 결정짓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사실이라고 확고히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세상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즉, 나는 강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와 같은 우리의 자아관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나는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른 나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원인 재료인 하나의 나를 다양한 개념이나 배열로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은 상상력과 성취된 느낌에 대한 집중력의 결여입니다. 상상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소원이 성취된 느낌에 꾸준히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기도나 경건한 행위를 해도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어떤 이미지도 마음대로 떠올릴 수 있고 상상 속의 형상들을 외부의 사물들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최소작용의 원리는 행성의 궤도로부터 빛의 파동 경로에 이르기까지 물리학의 모든 사항에 적용됩니다. 최소작용은 최소의 에너지에 최소의 시간을 곱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 바라는 상태로 이동할 때 우리는 최소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며 가능한 최단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하나의 의식 상태에서 또 다른 의식 상태로 이동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동을 위해 최소 작용과 동등한 마음 작용을 사용해야 하며 그런 마음 작용이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의 힘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날, 우리는 그것이 최소 작용의 원리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노력을 뺀 주의력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최소화된 행동으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빠르게 가지만 급함은 없이 목표에 애쓰지 않고 도달하게 됩니다. 창조가 끝났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는 의식 안에 있는 것들만 볼 수 있기에 원하는 것들을 아직 보지 못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불러들여서 완전히 내면의 시야로 복구하는 것이 전제의 기능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전제한 것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마음은 첫 번째의 감각기관이며 경험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전제한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제한 것들이 우리의 경험을 결정짓습니다. 모든 마음을 다해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은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제는 외부에 실현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모든 사건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전제와 관념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일지를 통제할 수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제의 법칙을 현명하게 작동시키려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서 되고 싶은 존재가 이미 되었다고 상상할 때 미래는 현재가 됩니다. 우리의 꿈을 됨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래의 상태를 꾸준히 만들어 보지만 이미 그것이 되었다고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신기루일 뿐입니다. 우리는 의식이 단 하나의 유일한 실체라는 것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모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 외부에 있는 원인들이 삶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세계의 포갑이라는 원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의 의식 상태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관념이 달라지면 우리의 세상도 모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관념이 무엇이든 우리의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그 관념과 같아집니다. 우리는 의식의 변화를 통해, 즉
자신에 대한 관념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황들, 조건들, 심지어 물질적 대상들로 보이는 것들 모두는 실제로 우리 의식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외부 자연이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어떤 독립된 사물이라는 생각은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환경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세상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상들의 원인을 알고 이를 통해 가장 바라는 꿈들을 진정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사물들의 외적 모습을 버리고 내적 중심인 우리의 의식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모순과 대립 속에서도 단 한 가지 원리만 작동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만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 자체의 동기는 없고 단지 우리의 관념인 마음의 배열 상태를 외부에 나타낼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거지와 도둑은 다른 마음들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이지만 그 배열이 다를 뿐입니다. 자력을 지닌 쇠조각과 자력이 없는 쇠조각은 재료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분자들의 배열이 다를 뿐입니다. 특정한 궤도를 도는 하나의 전자가 자력의 단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쇠조각이 자력을 갖지 않을 때에도 전자들이 회전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단지 전자들의 배열이 달라져서 외부의 자력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입니다. 전자들이 순서대로 정렬되어 한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그 물질은 자석이 됩니다. 자력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건강과 부, 아름다움, 그리고 천재성은 창조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의 배열 상태인 우리의 자아관념에 의해서 외부로 구현될 뿐입니다. 우리의 자아관념이란 우리가 사실이라 받아들이고 동의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반응들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거주하는 곳을 드러내주며 우리가 마음속에서 거주하는 곳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것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은 그의 의식 상태의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변화되고자 하는 강렬하고 뜨거운 열망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달라지기를 원하고 의도해야 합니다. 그 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고자 갈망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가 되기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를 끝까지 고집해서 이것이 우리의 지배적인 느낌이 된다면 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롭고 더 큰 가치를 지닌 자아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내가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전제해야 하며 이렇게 새롭게 사실로 받아들인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함이며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더 위대한 삶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자아관념을 가질 수 있기에 외부 자연이 갖고 있지 못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구원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상상으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력은 초점이 좁아질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생각의 힘은 어떤 하나의 대상에 얼마나 집중되었는지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망 하나에만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소원이 성취된 느낌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며 그 느낌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서 다른 생각들을 모두 의식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성공의 가장 큰 비밀은 어떤 산만함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소원이 성취된 느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의력을 완전히 통제하고자 한다면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역순으로 기억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의 역순으로 사건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날의 첫 번째 사건인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집중력이라는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상력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의력을 내부로 향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매일 밤 이것을 꾸준히 계속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힘의 중심을 일깨울 것이며 진정한 우리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의식의 움직임을 통제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의 얕은 표면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래 속되거나 깨끗한 것이 없기에 우리는 최상의 것만을 전제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특정 관계는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전제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보게 만듭니다. 모든 파괴적인 생각에서 주의를 돌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상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상상을 가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상을 현명하게 가지치기 하면 더욱 행복하고 고상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것을 다른 곳에 가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을 마음속에서 차지하여서 그것을 주장하고 이미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자아관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외부에서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사랑스럽고 좋은 것들은 필수적입니다. 그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전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가졌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모든 시공간의 전체 내용물들은 무한하고 영원한 지금에 공존하기 때문에 창조성이란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깊게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의미합니다. 창조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단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라고 여기지 않은 존재는 될 수 없으며 이미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창조는 우리 내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경이로움을 점점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더 크고 장엄하게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만약 창조가 끝났고 모든 사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면 무엇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사건들을 결정하는지 묻게 됩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의 자아관념이며 그 관념은 우리의 의식이 따라가는 경로를 결정합니다. 여기 이 사실을 증명할 만한 좋은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전개되는 경로를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전제를 충실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의식 앞에는 그 전제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전제를 지속시킨다면 우리가 전제한 것을 실제로 현실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관념이든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관념이 자신을 실패자로 여긴다면 우리는 상상 속에서 그 관념에 부합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창조의 특정 부분은 자아관념에 의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창조의 특정 부분도 자아관념에 의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어떤 관념을 받아들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아관념에서 더 높은 자아관념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진정한 발전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더 높은 자아관념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의 세상으로 구현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힘은 우리의 주의력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뤄줄 것은 상상력이며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는 그 힘이 주의력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상적인 세상을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이상과 하나가 된다고 상상하고 그 상태에 주의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상적 존재가 되었다고 완벽하게 느끼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세상에서 현실로 구현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의식이라는 재료로 관념들을 만들고 그 관념들은 조건, 상황, 그리고 물리적 대상물이라는 형태로 외부에 구현됩니다. 따라서 상상력이 우리의 세상을 만듭니다. 이러한 최고의 진리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알지 못합니다. 상상력은 주의력의 강도에 비례하여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력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집중하는지에 따라 모든 발전과 모든 욕망의 성취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주의력을 외부로 빼앗기든지 내부에서 통제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현재 외부 인상들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는 주의를 외부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몰두할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면 우리의 주의는 내부에서 통제됩니다. 주의가 외부로 향해진 것과 내부에서 통제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능력은 후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 세계에서 우리의 주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주의력을 외부 세계에서 의도적으로 철수하고 내부 세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정한 생각들과 감정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부 세계에서 주의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는 날,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조건들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세상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외부의 물리적 사건들은 꽃 피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열매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들은 과거의 의식 속에 심어놨던 때를 잊고 있는 의식 상태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감정적 상태에 완전히 빠져들면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상태를 충족시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느낌 안에 끝까지 머무르면 강렬하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세상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몰입과 집중의 시간들이 후일 우리가 수확하는 것들의 씨앗이 됩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유일한 창조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즉 몰입의 순간이 끝나면 우리는 육체가 없는 상상의 상태에서 육체가 있는 조금 전의 현실 세계로 빠르게 돌아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그것을 상상한 상태가 너무나 생생했기에 객관 세계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상상의 상태와 다른 현실 세계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기에 지금 감각들이 보여주는 증거가 믿을 만한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격은 우리의 시간 감각을 역전시켜 놓습니다. 시간 감각의 역전이란 과거에서 비롯되는 경험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에서 비롯된 경험을 말합니다. 실로 이 경험은 우리를 이동시켜 수많은 사건의 다리를 건너가게 하고 우리가 상상한 상태를 물리적으로 실현시켜 줍니다. 본인이 원하는 의식 상태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객관적 사실을 더 이상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열렬한 소망을 더 이상 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부터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까지의 과정은 어떤 간극을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비현실이라고 불리는 것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감각을 확장해서 우리가 상상 안에서 만지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의 정신에 완전히 들어가면 됩니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사실처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 창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전제는 우리를 배에 태워 미지의 바다를 건너 꿈이 성취된 곳에 도달하게 합니다. 적용해 보지 않으면 아무리 심오하게 이해한다 해도 바라던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제의 법칙을 행하는 자가 돼야만 합니다. 전제의 법칙은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는 법칙이기에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은 의식적으로 우리의 전제를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됨입니다. 행하기 위해서는 되어야 합니다. 열망의 끝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관념은 오직 다른 자아관념을 가질 때에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상을 만들고 그 이상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그것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면 우리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현실로 안내하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상상 속에서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생각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하지만 지금껏 우리 것이 되지 못한 자질이라도 이미 갖고 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러한 느낌에 사로잡힐 때까지 우리 자신을 이 느낌에 완전히 내어줘야 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소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의 느낌을 가지고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비법은 그렇게 됨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우리가 그것이 되었다고 상상하는 순간 우리는 결과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법칙은 전기의 법칙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상하지 못한 생각이나 행동은 필연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또한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불변의 법칙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전제의 법칙을 사용하려고 할 때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은 외부의 사물에만 우리의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의로움은 의식이며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느낌이자 바라는 그것을 이미 가졌다는 느낌입니다. 소원이 성취되었음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묻는다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소원이 성취되었음을 전제하는 것 이외에 소원 성취를 돕기 위해 무엇인가 할 게 있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유일한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원하는 어떤 생각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뿐입니다. 그 생각이 이미 사실이 되었음을 전제해야 그것은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전제되어진 관념에 맞춰서 일어납니다. 항상 지금 그렇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아관념을 바꾸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바뀌게 되며 그 순간부터 그렇게 바뀐 자아관념은 결정된 미래의 사건들을 다시 형성합니다.
우리는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기에 의식을 바꿈으로써 앞으로 목격하게 될 사건들의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제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제가 고상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확신을 높이고 우리가 보다 높은 수준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시기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랑스럽지 못한 전제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로지 좋은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실로 선하다고 전제함으로써 그들 내부의 최상의 것을 일깨워 그들이 올바른 확신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모든 지속적인 전제들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전제한 것들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전제 행위는 의식의 특정한 운동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 전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것이 현실로 굳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각이 부정한다 해도 이미 그것을 갖고 있다고 전제함에 있어 그 뻔뻔함이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가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우리의 욕망은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 상태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끝까지 고집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갖고 있음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전제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만이 우리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삶 속에서 원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전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 한 차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태도를 꾸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횟수를 빈번하게 하는 것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전제한 것이 사실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느낌의 자연스러움과 비례합니다. 상상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더 나은 직장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법은 상상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당장 달리는 모습으로 의식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자신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상상 속에서 우리의 달리기는 완전히 자연스럽습니다. 법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느낌은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혹은 바라는 것을 얻었다고 상상을 하면서 의식을 상상으로 꾸준하게 채워야 얻을 수 있습니다. 발전은 오직 우리의 상상에서 현재 수준을 초월하려는 우리의 욕망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아야 하고 피부로 체감해야만 합니다.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며 의식이 우리의 특정한 세상의 유일한 창조자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진실을 온몸 깊숙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제한 것이 외부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외부에 나타난다는 진리를 거짓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전제가 현실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미 그러하다는 것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에 비례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의 순수한 이상에 우리 삶을 얼마나 빨리 수능시키느냐에 따라 그만큼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 의식 상태가 충실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전제의 법칙을 의식적으로 사용한다 해도 계속 실패만 거듭할 것입니다. 믿음의 효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의식 활동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란 우리가 소망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한한 자아는 우리에게 늘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분명 존재하며 우리가 할 일은 의식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운명이란 우리가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도 무한하기에 궁극적 운명의 종착지란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기에 의식이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즉, 우리의 의식이 우리 운명의 창조자입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 삶의 내용물들을 창조한 사람이 오직 우리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현상들을 더 깊이 통찰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더욱 높은 의식의 상태로 상승해서 창조의 무한한 경이로움을 더 많이 현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훌륭하다는 것을 사실로 여기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믿어보면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지식적으로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의식은 우리의 보다 큰 자아이며 우리의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내부에 있으며 그것이 우리이며 그것이 우리 세상의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온전히 맡길 때에 그 평온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에게도 그만큼의 신뢰를 보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 걱정하는 대신 이미 이루어졌다는 포근한 느낌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상상은 현실보다 더 진짜 같은 법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세계가 아닌 의식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속에서 바꾼 단 하나의 전제가 지나온 시간을 재구성하고 미래의 궤도를 완전히 뒤바꾼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원리이죠.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그 신비로운 기술을 통해 그대는 오늘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제 소중한 자아관념을 가장 높은 곳에 가만히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저 내면의 빛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